자, 과학기술 3을 보겠습니다. 자, 1893년 9월 1문단, 윌슨 2문단, 윌슨 3문단, 구름상자 4문단, 총 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윌슨, 구름상자 이런 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문제 볼게요. 1번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는 겁니다. 문단별로 일치하지 않는 거 지워주셔도 되고요. 그치? 문단별로 일치한다 라고 하면 선택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건 선택지가 짧지만 선택지가 길면은 부분만으로도 체크를 해주면서 보는 게 좋아요. 넘겨서 2번 볼게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한 것. 추론 문제가 조금 힘들잖아. 왜? 우리 사실적 읽기는 드러난 정보를 그대로 파악하는 거라면 추론적 읽기는 그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그치? 한 단계 추론하는 거죠. 그쵸? 근데 보니까 음극선이라는 말, 구름상자, 윌슨 구름상자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쵸? 이런 키워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보니까 기억과 보기의 니은이야. 그치? 그럼 이 기억이 뭐냐? 구름상자야. 그쵸? 구름상자고 니은이 보기에 남아있어요. 그럼 공통점이니까 기억과 니은을 써놓고 맞니? 기억과 관련된 거 먼저 OX를 하면 돼. 근데 만약에 기억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땡큐인데 그치? 보기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요렇게 판단을 할 거고요. 넘겨서 봐봐. 보기에 그림이 나오거든? 근데 그림 위에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알파 입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치? 그럼 이 키워드가 나오면 4번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요. 5번은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에 풀어도 되고요. A 보고 풀어도 되고요. 처음에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읽으면서 푸는 게 제일 그치? 나을 수 있어. 왜냐면 맥락이라는 건 문장 성분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오케이?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지? 그치? 볼게요. 1894년이야. 그럼 이게 내신 준비니까 지원아 이거 몇 세기야? 19세기지. 그치? 19세기 말 9월. 그러면은 요렇게 1894년 9월. 선생님이 시대나 날짜가 나오면 가로로 묶는다고 했어. 그치? 누구는? 윌슨은. 그치? 스코틀랜드의 최고봉인 벤네비스산에 올랐었대. 얘 체험이 나왔어. 이때 안개와 구름 속에서 밑줄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림자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브로켄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브로켄 현상.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 주위에 무지개가 딱 빛나는, 그치?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된대. 그래서 이 현상을 뭐 하기 위해서? 재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때 이 현상은 미나야 뭐지? 맞아. 브로켄 현상이야. 그치? 그래서 윌슨은 먼저 실험실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어. 왜? 브로켄 현상 자체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치? 공기를 팽창시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어요. 맞니? 그럼 이 장치를 뭐라고 했대? 구름상자라고 했대요. 우리 구름상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을 재현하지 못했어. 재현이 안 됐어. 그러면 승진아, 그 윌슨이 의도했던 광학 현상이 뭐지? 그치? 브로켄 현상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치? 의도는 브로켄 현상을 재현하는 거였는데. 그치? 그럼 브로켄 현상을 다른 말로 광학 현상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재현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치? 그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현상 뭔지 볼게.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그치? 왜 물이냐라고 하면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서 구름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축축해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 봐.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펌프로 뽑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 있을 경우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된다 라는 걸 봤어. 그럼 물방울이 생성된다는 게 뭐야? 결과지. 그치? 물방울이 생성된다는 게 뭐야? 결과야. 그럼 이 결과를 위한 조건에 뭐가 있는 거야? 응결핵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조건. 그치? 그리고 특정 팽창비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야. 그래서 요게 조건이야. 응결핵이 있어야 되고 특정 팽창비가 충족돼야 돼. 맞니? 그 결과로 뭐가 생성된다? 물방울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럼 구름 상자 안에서 기본적으로 응결핵이 있어야 되는 조건, 특정 팽창비라는 조건, 그치? 이게 충족돼야 뭐가 생긴다? 물방울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응결핵도 각주가 되어 있고요. 팽창비도 각주가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럼 각주를 찾아서 가볼게요. 응결핵은요. 대기 중에 수증기의 응결 중심. 수증기, 응결은 뭐야? 수증기가 응결이 된다는 건 물방울이 된다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 수증기가 모여야 되잖아. 뭉쳐야 되잖아. 그 중심이 되는 핵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응결핵이란 대기 중에서 수증기의 응결 중심이 되는 흡습성. 흡습이 뭐야? 습기를 흡수하는 거겠지. 모으는 거겠지. 됐니? 그런 밀입자를 응결핵이라고 하고요. 그쵸? 팽창비가요. 뭐라고 나왔냐면 기체 따위의 팽창 후 부피를 팽창 전의 부피로 나눈 값이래. 우리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면 분수를 만들려고 했잖아. 물론 여기선 안 쓰였어. 왜냐면 특정 비를 제시하진 않았거든. 근데 얘를 만약에 분수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가 분자죠? 팽창 후가 분자죠. 그쵸? 그리고 분모가 그럼 이 팽창비는 팽창 후 부피가 더 클수록 커지겠다. 왜냐면 분자가 커지면 그 값은 커지고 그치? 반대로 분모가 커지면 그 값은 어때? 작아졌었잖아. 맞니? 요걸 이용하는 문제는 요 안에선 없었어요.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다시 돌아와 볼게요. 공기 중에서 봐봐. 응결핵을 머금은 자 물방울이 생성됐지. 그 물방울을 제거를 해. 그치? 물방울 생성됐어. 그걸 제거를 해. 맞니? 그래서 다시 공기를 팽창시켜 팽창비에 도달해. 그럼 첫 번째 조건. 특정 팽창비에 도달해. 맞니? 거기에다가 여기 봐. 남아있는 응결핵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져. 그럼 이 남아있는 응결핵은 응결핵이 있다는 거잖아. 맞니? 그럼 구름이 만들어져. 그럼 이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건 결과지. 그럼 뭐랑 연결돼? 물방울이 생성되는 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지. 이해됩니까? 지원이 이해되죠? 미나 이해돼요? 승진이 돼요? 한이 되죠? 이 지문은 오늘 끝내는 거의 목표야. 오케이? 시험 2주 남았어. 오케이? 됐죠? 자, 같은 과정을 반복해. 그럼 어떤 과정을 반복할까? 물방울 만들었지?
구름 만들었지? 그거 없애. 맞니? 그리고 또 특정 팽창비에 도달하게 해. 맞아? 이때 응결핵이 남아있으면 물방울, 구름이 형성될 거야. 그런데 공기 중에 떠있던 응결핵이 줄어들어. 그러면 응결핵이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래서 같은 팽창비에서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봐봐. 응결이 일어난다는 건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지, 하리나? 응결이 일어난다는 거? 응결이 일어난다는 건 물방울이 생성이 되는 거고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결과야. 맞니? 이것을 위한 조건 두 가지가 있었어, 미나야. 어떤 거? 응결핵이 있어야 돼. 또 특정 팽창비에 도달해야 돼. 맞니? 그러면 이 구름 상자 안에, 그치? 공기를 팽창시켜. 뭐라고 했냐면 물이 반쯤 담긴 병에 공기를 펌프로 막 뽑아내. 그치? 이 경우 응결핵이 있고 특정 팽창비에 있어 물방울 생기지? 맞아? 그럼 물방울 생긴 거 없애. 그럼 물방울을 없애면서 그 응결핵도 없어질 거야. 그 물방울을 만든. 맞니? 맞니? 그리고 또 팽창비에 도달시켜. 공기를 팽창시켜. 맞니? 이때 응결핵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치? 또 조건 두 개가 충족됐으니까 물방울이 형성돼서 구름이 만들어져. 맞니? 그럼 또 형성된 물방울, 형성된 구름을 또 뭐해? 없애. 그리고 또 특정 팽창비에 도달하게 해. 이때 응결핵 남아있으면 또 물방울이나 구름이 형성되겠지.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같은 팽창비에 도달해도 응결핵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이건 응결핵이 없다는 거잖아. 응결핵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물방울이나 구름이 형성이라는 결과가 안 나온 거지. 맞니? 그런 공기를 뭐라고 한대? 과포화 공기라고 한대. 오케이, 그럼 과포화 공기는 뭐야?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그치? 근데 응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응결이 되지 않은 이유는 지연아? 응결핵이 없기 때문에. 이해돼요? 미나 이해돼요? 승진 이해되지? 그치? 선생님이 이 조건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 이 조건으로 선택지가 겁나 많이 나왔어요. 이해됩니까? 됩니까? 그러면 여기 1문단을 한번 볼게요. 1문단의 포인트는요. 구름상자인 것 같아. 선생님 글씨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치? 맞니? 자, 구름상자는 윌슨이 고안해낸 실험과 관련이 된 건데요. 얘 의도가 의도라고 썼네. 의도가 있었고, 그치? 실제가 있었어. 즉, 의도와 실제가 같지 않았어. 맞니? 자, 구름상자를 만든 의도는 뭐였지? 브로켄 현상을 재현하는 거지. 그치? 이 브로켄 현상을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광학 현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이거를 재현하는 게 의도였어. 근데 이걸 재현해냈다라는 말은 없었어. 그치? 이걸 재현하기도 전에, 그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한 거야. 그치? 그게 뭐야? 과포화 공기야. 그럼 과포화 공기는 뭐냐? 수증기도 있고, 그러니까 습기도 있고, 맞니? 그리고 특정 팽창비에도 도달해. 그런데 뭐가 없어서? 응결핵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응결되지 않는 공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됐나요? 이해되지? 그치?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 봐봐.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팽창하면 브로켄 현상이 나타나 브로켄 현상 재현하지 못했고. 그치? 여기 봐봐. 여기 봐. 수증기가 머금은 공기가 팽창해.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으면? 응결핵이 있다면. 맞니? 뭐가 형성이 되지? 물방울, 구름이라고도 했어. 그치? 그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팽창이 특정 팽창비가 있었지. 그치? 그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조건은 얘기해주지 않았고요. 그쵸? 1번 지울게요. 자, 음극선 아직 안 나왔고요. 3번 볼게. 구름 상자는 실험실에서 봐봐. 광학적 현상. 이거 뭐라고 나왔었지? 브로켄 현상이잖아. 그치? 그걸 재현하기 전에 흥미로운 걸 찾았다 그랬지. 널리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우선 심적으로 안 쓰였을 것 같은데 아직 일문단이니까 우선 남겨보고요. 그쵸? 전기장 없고요. 5번 한번 볼게. 봐봐. 구름 상자에서 과포화 공기가 나왔어. 지원아, 과포화 공기에 대해서 설명해봐. 응결핵이 없어서 더 이상 응결되지 않는 거야. 응결되지 않는다.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다. 구름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팽창비를 높인다고 구름이 생성이 될까? 아니지. 과포화 공기에서 구름이 생성되지 않는, 물방울이 형성되지 않는, 응결되지 않는 이유는 응결핵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팽창비랑은 상관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응결핵이 있어야 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응결핵이 충분해야 구름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쵸? 역시 1분단을 통해서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팽창비도 조건이긴 하지만 과포화 공기에서 물방울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팽창비 때문이가 아니야. 그치? 오케이? 됐어? 그럼 여기서 팽창비를 높였다라고 했으니까 팽창 후 부피가 더 커져야겠지. 그치? 이해되지? 미나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근데 그 과포화 공기가 응결핵이 아예 없는 거야? 부족한 거야? 부족한 것 같아. 왜냐면 확실하지 않는 게 응결핵이 여기가 줄어들어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게 없다라는 거라고 보고 싶긴 한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게 평가원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게 더 확실히 나올 텐데 그럼 내신은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게 나아. 학교 선생님한테. 그럼 이게 줄어들었다는 게 충분하지 않은 건지 아예 없는 건지 그치? 요런 거 판단하면 오히려 좀 쉽겠지. 그치? 헷갈릴 요소를 미리 정리를 해놓는 거니까. 오케이. 우리 요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음극선 아직 안 나왔어요. 구름 상자 나왔죠? 거기에 과포화 공기 나왔어. 얘는 물방울을 생성하지 못했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응결핵이 줄어들어서야. 그러면 응결핵이 추가된다면 물방울을 생성할 수 있겠지. 그치? 정답 몇 번? 2번. 3번 볼게요. 자, 브로켄 현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광학현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거 재현하지 못했어. 재현하기 전에 오히려 더 흥미로운 걸 드러냈거든. 그치? 맞니? 응. 맞니? 4번 볼게. 봐봐. 물방울이 생기는 것. 이거 결과지. 맞니? 이 결과는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치? 먼저 흡연기를 머금은 공기를 뭐한다? 팽창시킨다. 그럼 이 말은 뭐야? 특정 팽창비에 도달한다. 그치? 근데 이 조건만 충족되면 늘 생기니? 두 번째 조건도 있었지. 그게 뭐였지? 응결핵도 있어야 되잖아. 과포화 공기 이거 충족돼도 응결핵 없으니까 물방울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늘이라는 게 틀려요. 이해되지? 그치? 베타선 안 나왔어요? 됐나요? 3번은 그냥 끝까지 보고 갈게요. 2문단 볼게요. 지금 1문단만 한 거 싫어요? 자, 2문단 볼게요. 윌슨은 자 구름이 생기는데 미치는 응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 지금 얘가 구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응결핵이 없으니까 구름이 형성이 안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될 때 응결핵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을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째이고 응결핵이 생성되는지를 관찰했어. 만약에 응결핵이 생성됐다면 구름이 형성됐겠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선의 각주가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볼게. 선은 빛, 입자, 에너지 등의 폭이 좁은 흐름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쵸? 돌아올게요. 다양한 선들을 쐈고 구름 상자에 그치? 거기서 응결핵이 생성되는지를 관찰했어. 응결핵이 생성됐다면 물방울이나 구름이 형성이 되겠죠. 응결이 되겠죠. 그쵸? 볼게요. 그는 이 실험에서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 생기는 물방울을 통해 물방울이 생겼어. 그치? 그럼 그 선들이 뭐를 낸다? 응결핵을 만들어낸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지. 됐나요? 됐나요? 자, 이 구름 상자에 봐봐. 전기장을 걸었을 때. 전기장을 걸었을 때. 봐봐.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어. 맞니? 그럼 이것을 통해 생성된 응결핵은 뭐다? 이온이다. 그럼 이온이라는 건 뭐냐?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그치? 이런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야. 전기력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치? 이게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어쨌든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됐니? 됐니? 다시. 구름이 생기는데 미치는 응결핵의 효과를 확인하려고 그 당시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선들을 구름 상자에 쬐이고 그치? 얘네가 응결핵을 만들 수 있는지 그치? 를 관찰을 한 거야. 맞니? 그래서 다양한 선들을 하니까 그 선들에 따라 물방울이 생겼어. 그러면은 얘 뭐야? 응결핵 만들어낸 거지. 그치? 거기에다가 그 상태에서 전기장을 걸었어. 그러니까 이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따라 움직여. 그럼 이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온임을 확인하게 된 거야. 되죠? 오케이. 실제로 자 음극선, 이 다양한 선 중에 뭐? 음극선이야. 그치? 각주되어 있네요. 음극선. 진공 방전을 할 때 음극에서 양극으로 빠르게 흐르는 음이온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치? 왜냐면 흐름이 선이라고 했거든. 오케이?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무엇이? 물방울들이. 그럼 음극선은 뭐를 만드는 거야? 기본적으로 응결핵을 만드는 거지. 그치? 물방울들이 양극 쪽으로 이동해. 그럼 양극이란 뭐라는 거야?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양이온의 성질일까? 음이온의 성질일까? 음이온. 왜냐하면 서로 다른 거에 끌리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 물방울은 뭐야? 음이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이동하는 것을 통해 봐봐. 음극선을 구성하는 무엇이? 전자가 공기 분자와 뭐하게 돼? 충돌해서 생성돼. 그치? 그 결과가 뭐야? 음이온이야. 얘가 응결핵이야. 그럼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 됐어?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 뭐해? 제거를 했어. 물방울을 제거했어. 1문단 쳐라. 그러니까 공기를 팽창시켜. 그럼 팽창비에 도달하게 하는 건 맞잖아. 근데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다. 응결핵이 없어졌나 보지. 됩니까? 아, 이로부터 선들이, 여기서는 음극선이 먼저 나왔어. 선들이 공기 중에 진행하면서, 그럼 공기 중에 뭔가 이동을 하면서 뭐를 만들어내고?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치? 음극선은 음이온을 만들어냈지? 그게 응결핵이 됐었잖아? 그치?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은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끌어당겨서 물방울을 만들어낸다. 응결한다. 그치? 구름을 형성하게 된다. 라는 거지. 맞니? 그럼 봐봐. 이 선들이 만드는 이온. 그 이온, 요 이온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응결 핵이 된다는 거죠. 맞니?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쵸? 봐봐. 다양한 선들을 구름 상자에 쓰일 거야. 그치? 무슨 선이 나왔지? 음극선이 먼저 나왔어. 그치? 그럼 이 음극선은 이 음극선의 뭐를 따라? 경로를 따라서, 그치? 물방울이 생겨요. 경로를 따라서 물방울이 생겼어. 그치? 근데 이 물방울이 뭐를 가지고 있었니? 음전하를 띠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하죠?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쵸? 왜 이러냐라고 한다면 음극선의 전자가 공기 분자와 뭐하게 돼? 충돌하게 돼. 그치? 그에 따라 뭐가 형성되냐면 음이온이 형성이 돼. 그치? 그래서 이 음이온이 뭐를 해? 응결 핵의 역할을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력으로 그 수증기를 다 흡습, 빨아들여. 그래서 물방울이 형성이 됐었어. 맞나요? 오케이. 선생님 음극선에도 네모 칠게. 왜냐면 다양한 선들을 넣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음이온이 응결핵이니까 물방울 자체가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볼게. 2번. 음극선 나왔다. 음극선이 구름 상자에서
응결핵을 만드는 걸 확인한 거 맞지? 그치? 정답 2번이네. 됐어? 됐어? 4번 봐봐. 전기장을 걸어서 응결핵을 제거할 순 있어. 근데 대전이란 말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아직 못 봐. 이해되죠?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볼 수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봐봐. 음극선은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 이거 뭐냐? 공기 분자지. 그치? 근데 이게 전자를 떼어내는 걸까? 음극선의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맞니? 음이온을 형성한다고 했지. 이게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로부터 떼어져 나왔다라는 말 확인할 수 있었어? 없었어. 물론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오케이. 좀 더 볼게. 그리고 5번 보면 베타선이 나올 거고 산란이라는 말이 있네. 얘들아 너네 현역이잖아. 그치? 맞니? 산란이라는 말을 만약에 뜻으로 제안을 해줬다면 훨씬 쉬웠을 거야. 자, 산란이라는 말. 산란이라는 말 무슨 말이지? 충돌하여 흩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충돌을 통해 떼어낸다. 이게 오히려 뭐와 비슷해? 산란이라는 의미와 비슷해. 좀 더 볼게. 봐봐. 자, 윌슨은 봐봐. 1911년. 지원아 몇 세기야? 20세기야. 그치? 19세기에 처음 실험을 했고 20세기에는 구름상자를 뭐 시켰어? 개선을 시켰어. 그리고 실험을 하는 거야. 이번엔 또 무슨 선? X선이야. 그치? 다양한 선들 음극선 나왔고 그 다음 뭐 나왔어? X선 나온 거야. 그치? 쬐인 과포화 공기야. 하리나 과포화 공기 뭐였지? 응결핵이 없어서 그치? 응결되지 않는 공기였어. 과포화 공기에 어머 봐.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어. 그럼 응결이 된 거지. 맞니? 그럼 이 X선이 뭐를 만든 거야? 응결핵을 만들어냈으니까 응결이 됐겠죠. 됐나요? 그치? 이 X선의 경로에 나타납니다. 이 선의 경로에 따라서 그치? 형성이 돼요. 그치? 구름 상자에 또 뭐를 걸어줘? 전기장을 걸어줘. 그러니까 봐봐. 이 실 모양의 구름이 또 양극으로 이동을 했대. 맞니? 그러면 이 물방울, 이 구름, 그치? 얘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양극으로 이동을 했겠지? 이거 음극선과의 공통점이지? 그치? 오케이.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치? 이거 뭐랑 비슷하다고? 음극선과 비슷한 거지? 이해돼? 이것들의 공통점, 차이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슨 얘 봐.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역시 충돌해. 그치? 충돌까진 같아. 근데 얘는 뭐야? 전자가 산란돼. 충돌해서 흩어져. 전자가 흩어지고 그 전자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뭐해? 끌어들여서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한 것으로 제대로 해석했다. 그럼 둘의 차이점 살짝 볼까? 여기 봐. 얘는 전기력으로 당겨서 물방울을 만들어내고요. 그쵸? X선은요? 정전기의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물방울을 형성합니다. 오케이. 하린이 졸림 서서 해도 돼.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그치? 무슨 선? X선. 그치? X선. 역시 경로를 따라 가는 실 모양에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구름을 구성하는, 그치? 물방울이 뭐를 띠고 있어? 음전하를 띠고 있어. 그치? 그럼 어디로 이동? 양극으로 이동. 이거 공통점이지? X선과. 그치? 그럼 봐봐. X선이 공기 분자와, 그치? 충돌하게 돼. 그치? 그러면서 전자, 그치? 전자, 음이온 전자가 산란해. 흩어져. 그치? 그래서 이 산란된 이 전자가 뭐가 돼? 음결핵이 되는 거지. 맞니? 근데 음극선은 이 음결핵이 전기력으로 당기지. 그치? 전기력을 이용해. 해서 응결시켜. 그치? 근데 X선의 이 전자 응결핵은 정전기를 이용한다 그랬어. 그치? 됐니? 정전기 인력을 이용해 응결한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볼게. X선과 관련된 거 여기 봐. 전자를 떼어내는 건 산란이지. 그치? 산란은 음극선이 아니라 뭐지? X선이었지? 맞니? 그리고 그게 공기 분자로부터 전자가 또 산란된 건지도 모르고. 왜냐면 거기서 산란됐을 수도 있잖아. X선에서 전자가 흩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아니야. 그쵸? 베타선 안 나왔죠? 그쵸?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더 볼게요. 다음에 윌슨은 알파 입자야. 우리 입자도 선에 해당됐었지? 그치? 각주 보면, 그치? 알파 입자를 그럼 알파 입자다. 이거 몇 번 문제랑 관련돼 있었지? 4번 문제랑 관련돼 있었잖아.
이해되죠? 그쵸? 볼게요.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에서 봐봐.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다. 역시 얘가 응결핵을 만들게 된 거지. 그치? 맞니? 근데 이 선은요,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나 보다. 직선 모양이고. 그치? 그럼 봐봐. 방사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이게 방사형인 거야. 이해되죠? 그쵸? 볼게. 알파 입자는요. 알파 입자는 그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진행하다 멈춰요. 그러니까 양전하로 대전시킨다라는 건 대전이라는 건 성격을 바꾼다라는 거잖아. 그치? 진행하다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 물방울이 생성돼. 그러면 이때 이 양이온이 뭐야? 응결핵이야. 그러면 음극선, X선, 그치? 모두 응결핵이 음이온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알파 입자는 그 응결핵이 양이온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지. 그럼 얘를 만약에 이동시킨다면 양극으로 이동할까? 음극으로 이동할까? 음극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플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나 이해돼? 미나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고 싶어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싶어해. 이해돼? 그러면 X선과 음극선은 그 물방울이 마이너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극과 양극이 있으면 양극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 그치? 근데 알파 입자는 그 물방울이 양이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양극과 음극 중에 어디로 이동하려고 할까? 음극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지. 그 얘기를 한 거야. 됐니? 됐니? 오케이, 끊을게. 됐어? 됐어? 선생님 잠깐 뭐야? 아니야. 잠깐 설명하면 이렇게 선생님 찾아봤는데 이 알파 입자가 엄청 큰 양이온이래. 그러니까 이 공기 분자들은 중성의 성격이야. 그럼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큰 플러스여서 얘네가 가지고 있던 음이온이 이 플러스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성의 입장에서 그치? 전자가 없어졌으니까 플러스의 성격을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대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 입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다양한 선들의 선생님 지금 네모 치면서 정리하고 있죠. 그쵸? 그럼 얘 보니까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그럼 알파 입자 자체가 방사형으로 직선으로 퍼져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직선 모양으로 뭐가 생겨? 구름 알갱이가 생겨. 맞니? 그럼 구름 알갱이가 생겼다는 건 결국 물방울이 생겼다는 거잖아. 맞니? 그럼 여기에 이 물방울이 그치? 양전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글은 안 나왔지만 얘는 어디로 이동하겠어? 음극으로 이동을 하겠지. 양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됐니? 얘가 어떻게 만드냐라고 한다면 양 알파 입자가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켜. 그렇지? 그러면서 생성된 양이온이 있고 얘가 은결핵이야. 양이온의 은결핵이니까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얘를 이동시킨다면 음극으로 이동이 될 거야. 됐나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봅시다. 얘 봐. 봐봐. 한 점에서 뻗어나온 흰 선들. 이 선들 뭐야? 알파 입자를 따라서 구름알갱이가 형성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구름알갱이니까 당연히 물방울이 은결해서 생긴 거 맞지? 그럼 이 알파 입자가 뭐를 만들어낸 거야? 은결핵을 만들어낸 거야. 그치? 지울게. 그림의 아래쪽 중앙의 밝은 점은 알파 입자의 발생원 맞지? 그치? 거기서 방사역으로 뻗어나간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알파 입자의 진행을 보니까 긴 선도 있고 짧은 선도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알파 입자가 공기 중에 서로 다른 거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선의 길이가 다르니까. 그 다음 봐봐. 전자를 산란시키는 거니? 전자를 산란시키는 건 X선 아니었어? 그치?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그치? 5번. 알파 입자는 발생원에서 나와서 공기 중에 직진하니까 직선 모양이 되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 4번이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베타선 아직 안 나왔고요. 그치? 여기 봐. 4번 한번 볼까? 대전이 나왔거든. 그치? 대전이 나왔어. 1번에 4번. 뭐랑 관련해서 대전이 나왔어? 알파 입자랑 관련해서 대전이 나왔지. 근데 이 은결핵은 대전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지. 근데 여기 보면 대전되지 않은 은결핵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은결핵 자체가 대전돼서 나온 거지. 그치? 알파 입자에서 얘 틀렸어. 4번 지울 거야. 이해되죠? 선생님이 이거 글씨를 굉장히 크게 써가지고 이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그치? 할게. 오케이. 자, 볼게요. 3문단 맞아봅시다. 윌슨이 이번엔 또 무슨 선? 베타선. 그치? 베타선 또 각주되어 있어요. 방사성 물질의 원자핵에 베타 분계할 때 나오는 고속의 전자선. 여기 봐. 그럼 봐봐. 알파 입자와 베타선의 공통점이 뭐야? 방사성 물질의 원자핵이 붕괴할 때 나오는 거다. 근데 알파 입자는 알파 붕괴, 베타선은 베타. 나 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이해돼?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필요하면 뭐 하겠어? 얘기를 해주겠지. 됐어? 됐어? 오케이. 봐봐.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그러니까 이번엔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냈대. 조사해 보니까 이 궤적은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럼 이 음전하가 뭐가 되는 거야? 은결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치? 궤적을 만들었다는 건 물방울이 형성이 됐다는 거니까. 이것은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사실과 일치했고, 맞니? 이 베타선의 음전하를 띤 전자, 그 입자가 은결핵의 역할을 했다는 거겠지.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끊고 여기 베타선 봅시다. 자, 베타선은요.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보여요. 그치? 맞니? 이거는 어때? 음전하를 띠고 있어. 맞니? 그러면 얘는 미나야 어디로 이동할까? 그렇지. 됐니? 아, 이 베타선 자체가 그치? 이 베타선 자체가 음전하를 띤 뭐였어? 전자지. 그치? 얘가 공기 분자와 당연히 만날 거고, 그치? 그래서 음이온을 만들 거고, 이 음이온 자체가 응결핵의 역할을 하겠지. 음전하를 띤 입자라고 나왔죠. 아, 이거 이렇게 바꿀게. 음전하를 띤 입자라고 할게. 그치? 얘가 응결핵이다. 같은 말일 거야. 같은 말이긴 할 건데 그냥 혹시 몰라서 구분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관련돼서 남은 건 없었어. 그치? 없었어. 1번 관련해서 남은 거 없었어. 이거 재현했다는 말 안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 2번 보니까 베타선 있어. 근데 이 베타선이 전자를 산란시켜줘? 아니었지? 그치? 전자 산란은 뭐였어? X선이었잖아. 그치? X선이었잖아. 틀리네. 5번 지우고. 이해되죠? 그쵸? 마지막 문단 보고 올게요. 윌슨은 구름 상자에서 봐봐. 선이 나왔어. 뭐 나왔었지? 음극선, X선, 알파 입자, 베타선, 그치? 이런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그치? 그럼 이 선의 경로, 이 선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궤적들이 선명하진 않지만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라는 건 가시화했다는 거야. 그치? 이후에 또 뭐를 했어? 장치 개선을 계속 했나 봐. 1911년에 장치 개선 한 번 했었는데 또 했었나 봐. 맞니? 이루어지면서 또 이듬해 선명하게 선들의 특징적인 궤적을 식별할 수 있었어. 그래서 윌슨이 이걸로 노벨상을 탔어요. 오케이? 자,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그치? 주변을 이온화시켜. 맞니? 그 이온들이 응결핵이 됐었지. 맞니? 그래서 독특한 궤적을 통해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먼저 브로켄 현상을 재현하려고 했던 이 구름 상자는요,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장비로 널리 활용이 돼요.
이해되죠? 그쵸? 다음. 그래서 구름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 이게 뭐야? 이온이지. 그치? 이런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최초의 장치였고, 그 선들 있잖아. 얘가 구름상자에 쓰인 거. 그럼 그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거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치부됐던 여러 입자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준 획기적인 장치였던 거야. 지금 이 효용, 끝이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장치는 이것 외에도 많은 입자의 건출과 관찰에 광범위하게 활용돼서 입자 물리학에 큰 기여를 했고요. 맞니? 이후에 등장하는 성능이 좋은 입자 검출 장치의 모태, 그 시작 같은 게 됐대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3번 봅시다. 자, 빠르게 움직이는, 봐봐.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화해준다라고, 그치? 두 번째 단 처음에 나왔어. 오케이. 운동하는 대상 중 특정한 조건, 그치? 뭐? 전하를 띤 입자. 맞니? 이게 특정한 조건 아니니? 그치? 오케이. 그리고 뭐 은결핵을 만들어내는, 그치? 뭐 이런 것도 조건이 될 수 있고요. 그쵸? 대상을 더 관찰할 수 있게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 맞지? 구름상자. 그치? 그 다음에 관찰 자체가 아니라 관찰 대상. 그럼 봐봐. 관찰 대상은 뭐야? X선. 알파 입자. 그치? 베타선 이런 거야. 근데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얘네가 만들어낸 결과. 구름, 물방울, 그치? 요런 걸 관찰한 거고 그런 게 가시화된 거잖아. 이해되죠? 그쵸? 그리고 이게 눈으로 파악하기, 실체를 파악할 수 어려웠던, 그치? 이런 것들, 맞니? 그걸 관찰할 수 있게 해주니까 기억으로는 못 지우네. 됐나요? 그럼 니은 볼게요. 봐봐. 볼 수 없는 현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시화. 그치? 과학의 발전에서 결정적 기여를 해왔어요. 원둘레를 따라서 등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원반을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뚫린 구멍을 통해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를 관찰하면, 맞니? 그러면 회전하는 물체가 뭐야? 관찰 대상이지. 그치? 그 물체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대. 이 장치는 스트로보스코프라고 불리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짧은 시간만 사물을 보게 해준다는 거야. 그럼 이 사물 자체가 뭐야? 회전하는 물체인 거고 관찰 대상 자체지. 그치? 그래서 단속적 시야를 제공한대. 앞서 설명한 원반 스트로보스코프가 개선됐고요. 그치? 암실에서 빠르게 전멸하는 등이 제공하는 단속적 시야를 활용하는 방식이 출현하자 관찰자는 더 넓은 시야로 동일한 경로를 따라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천천히 진행하는 물체의 운동으로 바꿨어. 결국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야. 그 관찰 대상 자체를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1번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고요. 그치? 특수한 조건, 뭐 단속적 시야, 그치? 암실에서 빠르게 전멸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치 개선 이루어진 거, 개선됐다 라고 했고, 그치? 얘는 그 대상 자체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사람의 눈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그 빠른 걸, 그치? 느리게 해줌으로써. 왜? 가시화 중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거고요. 맞니? 5번 남았어요. 5번. 여기서 5번에 진행한다는 이동하다의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2번입니다. 질문 있을까요? 오케이.